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유재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미나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리하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펜타워의 CTO인 제임스 딕션으로부터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를 정의하길 다양한 타입의 많은 데이터를 나이브한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퍼지토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데이터 레파지토리를 사용했었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경우 사전에 정의된 스키마에 맞춰 라이트해야 되며 의도에 따라 필터링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데이터 레이크는 전사의 모든 데이터를 스키마 없이 저장하고 필터링 또한 하지 않습니다. 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레이크로 전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주장의 모티베이션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방식들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기존의 방식들은 느리다입니다. 성능적으로 느리다는 의미가 아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 및 그 모델링 결과를 전사적으로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두 번째로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어 분석 및 데이터 추출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ETL 과정을 통해서 분산되어졌던 여러 데이터를 조인 및 병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일로나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퀄리티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닉적 측면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비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져 부담스러웠던 금액에 비해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져도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둡 또는 BI 등 여러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지하고 목적에 맞게 저장하기보다는 전사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크의 주요 피처와 사용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나이브한 포맷으로 모든 전사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키마를 저장하지 않고 라이터 및 사용자별로 분석에 맞게 스키마 정의 후 리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전사 데이터를 필터링하지 않고 저장을 했습니다. 장점을 정리해 보자면 사용자별로 분석에 맞게 스키마 정의 후 리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해지고,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ETL 과정에서 에러를 최소화하고 기존에 되었던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도 세대별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첫 세대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 나이브한 포맷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경우 여러 데이터를 폰드로 나눠져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3세대의 경우 여러 존이 존재해서 데이터 레파지토리 개념에서 플랫폼 개념으로 크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데이터 레이크는 어떻게 빌드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세대 데이터 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로우 데이터 존과 프로세싱 존, SS 존, 거버넌스 존 총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존의 경우 데이터를 인젝션에 스토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프로세싱 존의 경우 SS 존에서 이루어지는 쿼리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 존에 접근해서 접근 및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S 존은 사용자 인터랙션에서 쿼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거버넌스 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보안, 퀄리티, 라이프 사이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역할별로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인젝션의 경우 실제 데이터 소스에서 레이크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링크, 쌈자, 플롬, 카프카, 스쿱 등 여러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카프카는 그중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카프카는 펍석 구조의 메시징 시스템인데 여러 커넥션 지원과 확장성 그리고 고가형성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경우 모두가 아는 RDBMS나 NoSQL, HDFS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브한 포맷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HDFS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합친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엔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의 경우 사용자 요구 사항 기반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데이터 프로세싱의 경우 많은 요청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분산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가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 스파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파크는 스파크 SQL, 배치 처리, 스트리밍 처리, 딥러닝 등 지원되는 항목들이 많으며 레퍼런스 또한 많아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액세스입니다. 데이터 액세스는 사용자 인터랙션의 요구 기반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쿼리 기반으로 가져오게 되고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스파크, SQL, 아파치, 피닉스, 드릴, 피그 등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BI가 많이 발전돼서 BI를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크의 중요한 기능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나이브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모델과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쉽게 눈에 익지 않고 이해할 수 없게 되며 그에 따라서 접근까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도록 해야 되며 그 역할은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하게 됩니다. 크게 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펑셔널 메타데이터와 스트럭처 메타데이터입니다. 펑셔널 메타데이터는 총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와 오퍼레이셔널 메타데이터, 비즈니스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포맷과 같이 데이터가 어떤 생김새인지를 통해서 식별하게 해주고, 오퍼레이셔널 메타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에서 생성된 파일의 위치나 사이즈 등을 통해서 식별하게 해줍니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룰에 의해 정의된 필드에 대한 설명과 룰 등을 통해서 식별하게 해주고, 이제 다음으로는 스트럭처 메타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트라 오브젝트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셋 단일로 구분되게 합니다. 총 3개로 프로퍼티는 키밸류 페어로서 식별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이름이라던가 사이즈, 파일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 수정 일자 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서머리의 경우는 오버뷰를 생성해서 식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메틱 메타데이터의 경우는 사용자가 주석을 통해서 데이터 의미를 추가해서 식별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인터 오브젝트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셋 간의 릴레이션을 통해서 식별하게 해줍니다. 이 또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브젝트 그룹핑의 경우 태그와 데이터 포맷, 랭귀지, 오너 등으로 그룹핑해 식별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밀러리티 링크의 경우 데이터셋 간의 유사성을 통해서 링크 연결해 식별해 주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데이터 레이크에서 연구 가능 분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인젝션 파트와 두 번째 데이터 디스커버리, 세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 네 번째로 데이터 버저닝입니다. 각 파트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인젝션 파트입니다. 데이터 인젝션 파트의 태스크는 실제로 데이터 소스에서 레이크로 전달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발전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패러럴하게 처리하고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안과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및 정교한 인덱싱을 통해서 저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각 인젝션 파이프라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데이터 레이크 단에서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 디스커버리입니다.
해당 파트의 태스크는 데이터셋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크기, 스키마, 데이터 카탈로그 부재 등으로 인해서 불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쿼리 기반 혹은 링크 그래프 기반으로 찾고 있는데 좀 더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주 태스크는 데이터 설명과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 데이터 수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난리지를 추출 및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도메인적 널리지와 데이터 널리지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연구 분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버저닝입니다. 주 태스크는 데이터 레이크 내의 버전 관리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동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 생성된 버전의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 버전 매니저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올바르지 못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버전 및 버전 정보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저장 및 검색 제공할 수 있는 버전 매니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 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